간밤에 뉴욕 증시가 지난 3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 밖의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소식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위축되면서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다우는 1.7% 떨어진 7,920으로 마감돼 다시 8,000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의 1분기 순이익이 6억 4,700만 달러, 주당 11센트로 전년 동기 대비 5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월가 전망치인 주당 순이익 3센트를 상회한 수준입니다. 미 행정부는 북한이 로켓 발사를 비난하는 유엔 안보리의 의장 성명 채택에 반발해 육자회담 불참과 핵 프로그램 재가동 의지를 밝힌 것과 관련해 도발적 위협을 중단하고 육자회담에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오늘 오전 국제사회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저지 활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WMD 확산 방지 구상, 즉 PSI에 전면 참여한다는 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3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에 부진한 것이 결국 독병으로 작용을 한 셈인데요. 이 같은 악재 출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다우는 1.7% 떨어진 7,920으로 마감되면서 다시 8,0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S&P 500 지수 역시 2%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과 함께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가 결국 8,000선 아래로 떨어졌군요. 예, 지금 다우지수 8,000포인트를 하회하는 모습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계속적인 5주 연속 상승을 했던 차익 매물의 출현이 나오면서 상승 랠리를 수반하는 데는 피로감이 좀 누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소매 판매 등 이제 지표들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지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지수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다우지수 결국은 5일 이평선을 지지해주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계속적인 상승 이후에 지금 차익 매물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5주 연속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던 모습이 시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전 저점을 계속 지지해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이 긴 상승 추세로의 전환으로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121 이평선이 있는 8,100포인트대 내외 부분과 지금 7,700선 내 부분의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실적들이 계속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수가 상승을 견인한다고 했을 때 241 이평선이 있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더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9,200선 내 부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수가 계속적으로 강세장을 띠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장이 계속적인 강세장의 추세로 가기보다는 지금 내외 앞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의 박스권 장세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의 일중 흐름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5분봉 차트인데요. 네. 다우지수는 소매 판매의 발표가 나면서 급락으로 장 시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조금씩 점차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결국은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들이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모습, 금융주들을 중심으로 한 차익 매물들이 꾸준히 출현하면서 결국은 저점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자, 사실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3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에 부진했던 것이 결국 다우의 발목을 잡게 된 셈이었는데요. 사실 월가 예상치는 플러스 0.3%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는 예상외로 지금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소매 판매에 대해서 지금 증가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상외로 마이너스 1.1%로 지금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경제 예상하는 경제학자들이 대부분 75명 전부 다 지금 시장 예상치를 0.3 내외 부근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1.1이라는 충격적인 지표의 발표와 함께 지수가 급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제 3월 생산자 물가 지수 또한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시장에서의 우려감이 꾸준히 나오는 모습입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저녁에 발표될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가 되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 또한 안 좋을 것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전반적인 내용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지금 GM 같은 경우는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의 상승을 견인하는 모습인데요. GM은 이제 구제자금의 출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어젯밤이었었죠. 어젯밤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서는 GM이 급락으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결국 오늘 다시금 시장이 GM 같은 경우는 4%대 상승을 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은 시장들의 이슈들 어제는 가장 큰 핵심 화두가 경제 지표의 실적 기업들의 실적 발표보다는 경제 지표에 좀 관심이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지금 구제금융에 대한 이제 반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의 증자 50억 불의 증자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 가치의 희석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골드만삭스가 지수의 하락을 견인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네, 결국 경제 지표에 발목이 좀 잡히는 다우의 모습이었고 또한 함께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구제자금 상환을 위한 증자 단행 때문에 지금 주가 가치 희석 문제로 어제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유상증자 얘기가 나오기 이전에 사실 골드만삭스는 1쿼터 실적이 좋게 나오면서 앞서 웰스파고에 이어서 상당히 좀 금융주 전체 분위기가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는 데 있어 큰 몫을 담당을 했었죠. 자, 그렇다면은 웰스파고와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시티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실적이 괜찮다라고 한번 예상을 해봐도 좋겠습니까? 예, 일단은 지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이번에 자산 평가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전환하면서 시장에서는 지금 예상 외로 골드만삭스의 실적이 좋게 나타났었습니다. 원래 골드만삭스는 오늘 장 마감한 미국 장에서 발표가 예상이 됐었지만 골드만삭스는 실적이 좋은 것을 호재로 해서 16일 날 이제 월요일 날 밤에 장 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지금 월요일 날 밤에는 이러한 것들이 시장의 큰 기대 심리로 반영되면서 지수의 상승과 금융주가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이제 급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11.56% 급락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전일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지금 50억 불의 증자 이야기와 함께 주식 희석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으로 장 마감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실적 랠리, 즉 실적에 대한 랠리보다는 착시 효과로 인한 효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드만삭스 등 금융주들에 대한 자사평가 방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손 부분, 특히 이제 대출의 악성 채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시장에 대한 재무 가치랑 순이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에서 재무제표상 봤을 때 대손 충당금 부분이 이제 매출액과 순이익 부분을 많이 갉아먹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대손 충당금을 시가평가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방법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 순이익이 착시 효과로 인해서 크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지금의 시장의 예상치보다 금융주들의 실적은 좋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먼저 금융주의 실적 발표에 대한 예상치의 흐름표를 한번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3.39% 예상 그 4분기에 마이너스 4.97이었는데 3.39로 나타났었고 웰스파고 같은 경우도 0.55달러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티그룹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추정 손실이 마이너스 0.24달러, 마이너스 0.03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 이번 자산평가 방법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순이익이 날 것으로 예측되면서 시장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 시티 같은 경우는 급등으로 장 마감했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 웰스파고와 함께 부동산 서브프라임 채권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웰스파고가 순이익이 크게 나타나는 모습으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또한 실적이 나왔을 경우 적자가 아닌 흑자로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선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증시의 착시 효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그리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기업들의 착시 효과가 아니었다면 적자가 났을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과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을 수는 없었을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면서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가평가 완화 효과 때문에 화장발이 좀 있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앞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부실 자산이 좀 삼각된다든지 대손 충당금의 어떤 적립 부담은 당장 줄어든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말이죠. 자,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골드만삭스가 이제 50억 달러 유상 증자, 신주 발행 얘기를 좀 잠깐 드렸었는데요. 때문에 어제 많이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만큼 좀 체력이 강하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지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골드만삭스에 대한 프라이드가 워낙 강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아무래도 지금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증권사 중에서 가장 주가가 서브프라임 이후에 가장 적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네. 지금 주가 같은 경우도 115불대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는 가장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구제금융으로 50억 증자를 한 이후에 구제금융을 상환할 것이라
것이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 정부에서는 이제 구제금융 상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구제금융을 받았던 이유가 실적이 악화되고 있고 지금 대손에 대한 이제 파산 위험보다는 재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예비 자금으로 지금 받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골드만삭스가 만약 공적 구제금융 TARP를 만약 상한한다고 했을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제 바로 같이 상한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시티나 AIG 같은 구제금융이 들어갔던 기업에 대한 압박이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도 공적 구제자금을 지금 상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시티 골드만삭스 그룹에서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 나갈지 여부는 좀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골드만삭스가 구제금융 TARP 상환을 일단 결정을 하면서 상환 못하는 은행 중심으로 신용 위기가 또 확산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유럽 쪽으로 한번 가보죠. 자, 부활절 연휴를 끝낸 뒤에 처음으로 문을 연 유럽 증시 결국은 소폭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들 어떤 것들 나왔습니까? 예, 지금 유럽은 상승으로 장 마감을 했었던 게 부활절 연휴 이후에 시장에서의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 증시의 상승과 아시아 증시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연휴 효과 이후의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영국 중앙은행, 즉 이제 영란은행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CP를 1,500만 파운드를 매입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결국은 시장에서는 양적 유동화를 위한 이제 정책을 계속적으로 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모습과 함께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로권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시장에서는 계속적인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포르투갈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을 내놓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아직 유럽 시장이 지금 지표가 턴을 하고 경제가 턴을 했다기보다는 이러한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의 상승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직까지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과 희망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결국 이러한 모습 속에서 유로권 움직임 또한 미 증시의 영향과 시장에서의 작은 이제 주요한 인물들의 코멘트에 따른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5일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민병권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모두 미국의 금융시장 안정이 언제쯤 이루어질지 여기에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웰스파고 그리고 골드만삭스에 이어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일단 그 내용부터 잠깐 살펴보면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 즉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13일 현재 발표된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약 23% 증가한 18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지난 4분기에 2억 1천만 달러 적자를 냈던 것에 비하면 흑자로 반전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1분기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하면 3.39달러거든요. 이에 앞서 월가의 전망치가 주당 순이익이 1.64달러였습니다. 따라서 그 주당 순이익이 전망치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 것인데요.
이에 앞서 미국의 4대 상업은행 중 하나인 웰스파고 역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분기에 이 은행의 1분기 실적이 이제 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던 것이죠. 이처럼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이 모두 그 높은 실적을 내면서 침체됐던 월가에도 오랜만에 훈풍이 부는 게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전망에 대해서는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이제 최근에 이런 두 개 은행의 어떤 실적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각종 경기 지표가 좀 호전된 데 따른 것인데요. 일단 구체적으로 보면 그 미국의 주택 건축 실적이나 제조업 지표 등이 최근에 조금 호전되는 분위기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올 2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를 보면 58만 3천 건에 달합니다. 1월보다 22%가량 늘어난 수치인데요. 또한 제조업의 경기 상황을 미리 진단할 수 있는 지표 중에는 PMI 지수, 즉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수 역시 지난 2월 35.8을 기록해서 지난해 12월보다 약 2.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지수는 50 미만일 경우에는 아직 그 경기 위축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아직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본격적인 확장 경기에 들어섰다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 연말보다는 분위기가 호전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금융권이 상당히 좀 그 호전되는 분위기에 좀 고무된 것이 사실이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 골드만삭스의 경우에는 공적 자금도 지금 한 100억 달러 정도 받은 상태인데요. 네. 유상 증자를 해서 이제 50억 달러를 미리 갚겠다. 뭐 이런 뭐 자신감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 전망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앞서서 뭐 얘기하셨다시피 네. 주택 그리고 소비 지표에서부터 경기 회복의 어떤 첫 시그널을 파악을 할 수 있겠다라는 버냉키 의장의 발언도 역시 있었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경제 좋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면서 미국 금융권도 자신감을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이제 질문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최악의 금융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뭐 분위기는 호전된 건 사실인데요. 네. 아직 뭐 최악을 벗어났다거나 바닥을 쳤다라고 속단하기는 좀 이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인데요. 미국 금융위기의 근본 위기는 역시 이제 그 부동산 대출 부실화죠. 즉 서브 프라임 모기지. 비교적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빌려줬던 부동산 담보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이번에 이제 은행권까지 부실이 번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데 이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이 가계 소득이 줄고요. 또 실업이 늘면서 카드 대란, 그러니까 카드 연체율이 증가되는 모습으로 지금 좀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드 부실 문제가 또 다른 위기의 내관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아직 좀 그 낙관하기는 어렵다. 라는 어떤 그 또 다른 분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올 2월 미국의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그러니까 카드 대금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한 그 잔액이 지난 2월보다 9.7% 줄었다라는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이제 카드 대란이라는 어떤 큰 뭐 위기는 피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각도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좀 근본적으로 짚어보면 이제 그 미국의 소비자들이 뭐 자금 여력이 있다거나 뭐 혹은 빚이 줄어서 네. 이런 그 리볼빙 잔액이 줄었다고 보긴 좀 어렵고요. 네. 이제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다 보니까 소비가 줄어서 리볼빙 잔액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오히려 그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되고요. 경기 침체가 지속되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그만큼 좀 금융위기가 아직 바닥을 쳤다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일단은 그 이달 말까지는 좀 기다려보자 이런 그 관망세가 좀 강합니다. 마침 이달 말에는 미국 정부가 그 19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 일명 스트레스 테스트, 즉 재무 건전성 심사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요. 이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그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갈 것인지
그때쯤 돼 보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그림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그래요. 앞서서 이제 우성재 연구원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미국의 은행주 지금 뭐 몇 군데가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에서 워낙 낮아진 지금 컨센서스에다가 약간의 시가평가 완화제 때문에 인한 그런 착시 효과도 같이 껴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가봐야 확실한 방향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중국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이처럼 미국이 최근 들어서 금융 위기를 심각하게 겪자 지금 미국 국채도 불안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중국이 400억 달러 미국 장기 국채를 팔았다면서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일단 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중국이 최근에 무려 4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미국 시장에서 내다 팔았다라는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대신에 이제 600억 달러의 단기 채권을 사들였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제 중국 사회과학원의 리양 금융연구소장이 현재 언론을 통해 밝힌 내용입니다. 리양 소장은 미국 장기 채권 매각의 배경을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 기한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라고 이제 완곡하게 표현했는데요. 예. 뭐 솔직히 이제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미국 경제가 좀 불안하니까 그렇죠. 기왕 이제 돈을 빌려줄 바야 좀 빨리 받을 수 있는 단기 국채로 비중을 좀 늘리겠다. 장기 국채를 좀 줄이고 단기 국채 비중을 좀 늘리겠다. 이런 차원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전 세계적으로 금리의 지표가 될 만큼 안정성과 그 신뢰성을 인정받았던 것이거든요. 근데 네.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좀 망신을 줄 정도로 그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앞서서 중국에서 말이죠. 달러 대신 그 IMF의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SDR의 역할을 확대해야 된다라고도 발언을 했던 것을 지금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네. 중국과 미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기싸움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예. 같아요. 이제 지금 아나운서께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요. 이제 아주 강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미국의 그 재정 적자 위기를 이제 좀 피해가기 위해서 미국이 현재 경제 위기를 피해가기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일종의 좀 뭐 견제 내지는 일종의 좀 기싸움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은 이제 만성적인 무역 적자로 인해서 GDP의 4% 안팎에 달하는 경상수지 적자를 떠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미국 경제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해외 우방들이 싸게 돈을 빌려주기 때문인데요. 즉 국제시장에서 이제 시장금리보다 낮은 가격에 장기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우리나라나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이 대량으로 매입해줬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중에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발 금융위기가 번지면서요. 국내에서 외화 조달에 이제 좀 자금 경색이 있었고요. 네. 이것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일부 미국 국채를 좀 매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국채는 272억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30%가량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예. 당시만 해도 그래도 미국은 계속 좀 그 국채 보유량을 늘리는 추세였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발언이 나올 만큼 국채 중에서도 이제 장기 국채를 좀 매각하는 상황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대량으로 중국도 장기 국채 매각에 나서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해외 자금 시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을 하는데 조금 부담감을 느낄 수 있게 되고요. 네. 그만큼 이제 재정 적자에 대한 그 부담감을 안게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피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패권 다툼의 시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달러화가 가지고 있는 기축 통화로서의 위상을 좀 흔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좀 대부분 전문가들이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뭐 이제 어떤 패권 다툼이 한동안은 좀 계속되지 않을까라는 진단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미국 국채 위상이 조금씩 흔들리게 된다면 우리나라,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저희처럼 대외 그 개방성이 좀 강한 국가에서는, 경제 개방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되도록이면 해외 채권 시장, 금융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 가장 그 세계 경제 금리의 그 지표가 되는 미국 국채마저 불안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국제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부나 기업이 이제 계속 지금 국채를 발행하고 또 각종 금융상품을 통해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할 수 있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런 그 상황이 좀 잘 마무리되는 게 저희 나라로서는 좀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길 좀 기원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되도록이면 국제 채권 시장이 안정돼서 우리 경제 회복에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민병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민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1.7% 떨어진 7,920, 8,000선 아래로 내려앉았는데요. 무엇보다 3월 소매 판매가 예상 밖에 부진했던 것이 다우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조지타운대 연설에서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기 시작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아직 숲을 벗어난 것이 아니지만 경기 회복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것인지 저는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